물론 그것을 그 대구 뒤에 가서 또 희고에 대해서 생각합니다만 그것을 잡아주고 붙들어주는 자가 있다면 월급쟁이다. 마누라가 뒷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몇 곱절로 부린다. 이런 데가 바로 정제를 쓰고 있는데, 팔자는 정제를 쓰고 있는데 현재가 와서 이것이 된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일 때 근데 그런 조직생활을 하는 사람이, 일반 조직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 현재를 만났을 때 보통 증권이라든지 아니면 이 손목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노름이라든지 이런 거에 손을 내가지고 그 해에는 재미를 보다가 맨 막판에 그게 항상 현재는 희한한 게 막판에 가가지고 정제를 쓰는 사람은 결국은 편제를 다 그다가 버리고 편제를 쓰는 사람은 끝까지 그 골목에서 못 떠나게 있거든요. 편제가 팔자에 없을 때 편제운이 왔을 때는 반드시 투기심, 사행심이 발생합니다. 그랬다가 그 편제운이 끝날 때쯤이면 결국 정제는 정제 골목으로 돌아가고 원래 팔자는 편제에 쓰는 사람은 끝까지 골목으로 돌아가죠. 편제가 없다는 편제가 상당히 즐거운 것도 되고 아주 고통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정제가 없을 경우 정제가 없을 경우 정제가 없다는 것은 본마누라가 없는 모양이 되죠. 본마누라가 없는 모양이 되니까 남자의 경우는 첩과 같은 그 마누라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편제도 없고 정제도 없으면 뭐 이거는 뭐 제일 논리가 없으니까 이건 뭐 사다리죠. 억지로 막 무효가 되죠. 온천하가 지금 아니라 아닙니까? 예? 온천하가 지금 아니라 아닙니까? 온천하에 친구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만나서 전화를 여자를 한 건 있는데 안방에서 다리고 보듬고 있을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운에서 잠시 왔을 때 보듬고 있다가 결국은 그 운이 편제 재운이 결국 밀려나갈 때 결국은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편제 정제가 없다는 건 남자에 있으면 저도 살아가는데 비극이고 또 여자에 있어서도 요즘 애인 같은 아내가 최고라는 근데 결국은 그 편제가요 그 뿌리를 얻었을 때 정제가 또 편제가 뿌리를 내렸을 때는 결국은 세력을 장악하는 가권 편제가 결국은 그 세력을 장악하고 또 일지에 편제가 하면 자기가 직업적으로 결국 그 조직생활을 하더라도 처가 반드시 큰 재물을 장악하기는 활동을 하게 되죠. 편제가 있다는 것은 뭔가 그런 어떤 투기적인 요소가 자기 팔자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누군가가 큰 재물을 적어도 벌어들이려는 활동력이 왕성하다. 그럼 원래 편제가 있다면 뭐냐? 부친 데에 저런 그 재물, 큰 재물을 벌어들이기 위한 왕성한 활동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무튼 그런 들어있다는 것은 그런 논리가 활자에 있다. 없다는 것은 그런 논리가 부족하다. 그 다음 편관이 없는 경우는 호랑이가 없는 길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호랑이가 없으면은 태평스럽겠죠. 태평을 좋아하고, 그 다음 법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면 호랑이가 안 사는 동네니까 막 대충 어물쩍어물쩍 막 타협하면 살아가면 되니까. 편관이 없다는 것은 또 무장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이 딱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적당주의에 가깝다. 그러나 편관이 또 있다면 상대적으로 자기를 무장하고 집중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정관이 없을 경우, 정관이 없을 때가 상당히 비참합니다. 정관이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정관이라는 것은 자기의 사회활동 모든 기본적인 직업, 무대 이런 거는요. 정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겁재와 시비를 걸릴 때, 즉 재물을 다투어야 될 존재들과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이니까 경찰서 아니면 병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정관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정관이 없으면 결국 부득이 편관으로서 자기 직업을 삼는 또 편관관이 없다면 무관이죠, 무관. 관이 없다. 관이 없으니 관이 없이 결국 할 수 있는 직업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관이 없다는 건 특히 여자에게 있어서는 정관과 편관이 없다는 것은 반드시 남편 인연이 짧고 또 왔다 하더라도 잠시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제 여자 팔자에 식신상관이 있고 편관이 없다면, 편관이고 정관이고 없다면, 예, 그것도 식신상관을 이 팔자에 대해서 또한 그 도시의 명령이고 도시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자식을 만들려고 하는 충실한 목적 때문에, 그렇죠. 그 결혼을 하지만 결국은 깨져버리고, 혼자 자식하고 동거를 하면서 그걸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편관 정관이 없으면, 여자 팔자에 편관 정관이 없으면 이거는 막 인생의 3분의 1은 막 사달 나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부득이 편관 정관이든 무엇이든 글자를 막 숨어서 찾는다 보입니다. 그럼 그게 어디에 들었느냐? 지장간에 들어있다. 또 지장간에도 없으면은 결국 합을 쫓아가서 결국 이건 뭐 쓸만한 사람 없나 이래가지고 그 합의 문을 쫓아서 결국 가져와서 쓰는 거죠. 그러나 합에 의한 것은 삼합에 의한, 예를 들어서 삼합에 의한 것이 뭐냐면 그것이 자본이 사회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목적에 와야 될 때는 완전 도로나무로 돌아간 것이죠. 그 다음 지장간에 들어있다는 것은 인위적인 노력으로서 꾸어다는 것이고, 또 드러나 밖으로 확 벌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쉽게 해서 사회적으로 전달하기가 좀 힘들다. 대신 재물이 팔자에 있는데 보장지에 들어있다든지 이런 건 좋은 거죠. 돈이니까. 돈은 숨겨놓는 게 좋은 거니까 돈 같은 거는 숨겨놓는 게 좋지만 남편을 찾은 남편 자리가 결국 숨어있다면 사회적으로 전달하는 게 그렇지. 보통 예를 들면 이제 평생 조직 직장, 그럼 인신사회 위에 놀고 있다면 항공, 해운, 운수, 연마, 유통, 영업, 무역 등 돌아다니는 것과 관련된 곳 속에서 결국 자기 직업 상권을 맡긴다. 그래서 여자 팔자만 쫙 보더라도 남편의 자리가 쉽게 해서 지장간 속에 들어있다면 밖으로 드러나서 크게 사업을 어떤 벌리는 그런 일을 남편에게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묘하게 또 그런 남편을 만납니다. 팔자는 결국 자기가 보고 듣고 하는 세계가 그 세계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천간으로 벌어져 있다는 것은 전에도 한번 설명했죠. 지장간 부분에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현단한 사람이다. 내지는 땅바닥에 지지에 힘을 못 얻고 있다. 그럴 경우는 정신적으로나마 고매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아까처럼 그 갑신처럼 지지에 널져 있는 사람은 계절의 어떤 뭐 왕상이나 또 상충의 상응하는 데서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세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제 이게 이제 오늘 아까 계사, 계해, 지인의 여러 사주를 가진 사람이시죠. 자, 이럴 때에 남편 자리는 여기 뱀사자로서 분명히 있죠. 자, 정관은 없죠. 인중에도 없고, 인중에도 편관, 인중에도 편관, 인중에도 편관, 인중에도 편관. 그 다음에 사화가 드러난 남편이죠. 드러난 남편. 그래서 일찍 성공이 있을 수 있죠. 연애 드러난 남편이 있으니까 그걸 또 기둥서방으로 기둥서방격으로 강력하게 내를 제어하는 존재. 내가 겨울에 새벽에 태어났는데 불화자가 싫지는 않더라. 결혼이 이루어졌지만 그 대기했자는 또 무엇이 육신상으로 식신이 되죠. 식신. 이 식신이 예지됩니다. 상충을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합을 이루고 있죠. 합을 이루고 있는데 요놈과 요놈이 한 자리에 놓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놓일 수가 없죠. 자식과 남편이 한 자리에 들어와 있을 수가 없죠. 사회, 이거는 해라고 하는 글자 성분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식에게, 사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반대편에 충이란 한 자리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요 개수가 자라나가면 있죠. 이런 논리가 뜻에도 없는데, 제가 무노한 경험을 통해서 봤는데, 아이가 장성을 하면서 10세를 정하든지, 20세를 정하든지, 30세를 정하든, 요 마디에서 꼭 남편을 잃거나, 남편이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다막소로 가버리거든요. 10세, 20세, 30세, 요 마디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여기 팔자에 있는 것이 결국 이게 처음에는 작지요. 이게 쭉 커지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좀 논리가 좀 이상합니까? 자식이 장성한다는 해서 해수가 장성한다는 네. 거죠. 결국 이 사람은 한없이 또 이 해수를 보면 반갑겠죠. 그런데 결국은 사하 병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국 날아가 버리겠죠. 한 자리에 놓을 수 없으므로. 그래서 외국 나가 남편이 살 수는 있으나 한 집에 남편이 있을 수 없고, 남편이 한 집에 있다면 자식이 10세 또는 20세 전후에 반드시 이별하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몇 살 되면은 21살 때 아무런 세상을 떠난다. 저런 경우는 실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서방이 그동안 그렇게 내한테 잘해줬지만, 편관이지만 내가 믿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잘해줬지만 결국은 뭡니까? 바로 요 신사의 영향을 결국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나 대신 숨어있는 서방이다. 숨어있는 서방이다 이러면 얘도 이게 없다 칩시다. 걔 축중된다 칩시다. 축중된다 치면 요 인중의 병화는요 드러나 있지는 못하죠. 부득이 인중의 병화로서 남편을 샀는데, 부득이 인중의 병화를 샀는데 이 남편이 결국은 사회적으로 드러났다, 왕성한 기운을 가지고 걷지 못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평생 조직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남편이다. 그 골목은 어디냐? 현재와 관련되어 있다. 그럼 금융권이다 이 말이죠. 금융권이다. 그럼 금융 중에서도 어떤 금융이겠느냐? 병화를 중심으로 보면 목이 있죠. 드러난 목이 있으므로 결제권이 뚜렷하다. 제1금융이다. 이런 식으로 합계해서 만약에 여기 병이 놓여있다면 또 다르겠죠. 이 병화가 드러나 있다면 이런 경우에 사회적으로 전달해 있고 중력까지 올라가는 남편이다. 그 다음에 안 드러나 있다면 지정상으로 끝이다. 여기까지 예자 팔자에서 추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관이 없다는 것, 편관이 없다는 것, 여자에게는 상당한 비극이죠. 그러나 지장간에 숨어라도 있으면은 그래도 완중해서 먹고, 아예 팔자에 없다는 것은 자식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삼쓰는 것입니다. 여자 팔자는 기본적으로 30%가 부모에 의한 것이다. 나머지 30%는 남편, 나머지 30%는 자식, 그 다음에 10%가 겨우 재물복입니다. 더 크게 의미한다면은 어찌 보면 50%가 거의 남편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 복이 깨지면 일단 인생이 전체가 여자 팔자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이 편관이든 정관이든 이게 없다는 것은 정관이 없으면 아슴따나 편관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러나 정편관이 의이렇게 놓여있는 이건 더 머리 아픈 것입니다. 아무나 보고 내를 보고 오락하고 밥 사줄게 해서니 이건 더 머리가 아프지. 이렇게 많아도 머리 아픈 거지요. 없으면 더 귀찮하다. 그래서 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기에 오는 고통은 남편이 남자가 뭐 아무나 막 차 한잔 합시다 해서 하면 그게 마음에 뭡니까? 남편 보고 의중의 고통이다는 느끼지 않는데, 암만 내가 소에서 해가지고 잘 차려주고 하면 남자가 평안히 나버린다. 참 이 여자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사주팔자를 볼 때 제일 먼저 무엇이 빠졌느냐는 거예요. 빠졌느냐. 여자는 정평단이 빠졌으면 좀 괜찮아요. 그러면 결국 뭘 쫓아가느냐. 현재가 있으면 돈벌이 할 게라고 왔다 갔다. 정제가 있으면 설거지 해주러 왔다 갔다 월급쟁이 하고 앉아. 서방복 깨지 이쁘습니다, 이미. 그 다음에 식신상관이 있으면 아 키운다고 뭘 왔다 갔다 해서. 그 다음에 비행급제가 있거나 또는 비행급제가 있으면요, 남 사기라도 한 번씩 해가지고 먹고 살죠. 아니, 경제를 이제 해가지고.
그다음 편인저인이 있다면 보통 머리 깎고 나도 없으니 편인저인이 강하다면 자식도 인연이 없으니 결국은 그 산에 들어가 공양주 보살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양주 보살하면 인생이 참 그렇죠. 남편 복 깨지 부리고 자식은 적어도 땅바닥에 드러난 자식이라면 아까 몇 킬로 이 대지에서 우리처럼 거꾸로부터 기했다 칩시다. 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자식인데 자식은 결국 역마상에 놓여서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한 집 정도가 힘든 자식이고 자기가 길이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가 없다는 것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을 추리해 나가면 훨씬 빨리 그 사람의 삶에 남태당하고 말이죠. 그래서 편간이 남자는 편대정자가 빠지면 그것처럼 머리가 끊는 경우가 편간 정간이 빠진 경우에도 여자는 고통을 당합니다. 여자는 두 가지 다 집착이 당하죠. 비경, 시신상간, 그다음 편재정제, 예, 편간 정간 이 세 가지 다 뭐 어느 거라도 빠지면 뭔가 빠진 인생이에요. 그래도 요즘 세상에는 여자는 관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현대적 의미에서 보면은 결국은 독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데 여자의 행동 양식은 어디에다 쏠리느냐. 결국은 한번 봐보세요. 경이가 갑이라고 한다면은 갑이라고 했을 때 병화를 갖다가 왜 집착하느냐면 병화는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미모를 자랑하는 겁니다. 시신을 뽐내는 거거든요. 자기를 뽐내는. 그럼 이건 결국 무엇을 얻기 위한 건지 이걸 얻기 위한 거죠. 남편을 얻기 위한 거죠. 이렇게 여자들의 행동 양식은 결국은 자식을 생산하고 자기 것을 결국 생산해내기 위한 방법을 끊임없이 이 병화를 보는 짝이 있어야 생산해요. 즉 요놈에게 짝이 생기도록 요거는 화장, 요거는 본체, 요건 남자다 이렇게. 요건 미니스커트, 요건 남자, 요건 자기.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끊임없이 앉아나 서나 거울을 보고 앉았다는 거예요. 거울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은 결국 요놈을 부르기 위한 도구인데 이놈이 짝지을 요놈이 없다. 팔자. 없다면 이 남는 기운가 어디로 가야 되냐? 제로 간다 이 말이죠. 에이, 막 돈이나 벌자. 솜씨 제주로 가지고. 여기 요 돈골목을 넘어가니까. 짝짓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일로 간다는 거죠. 그 삶의 부끄러움이라는 걸 알고 가면 가죠. 그나마 그거 두는데, 요놈마저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제주는 큰 거 있는데, 무대가 없다, 이건. 그러니 요리는 기똥차게 하는데, 뭐 하려 하면은, 없다는 것은 그 무대가 없다는 것이고 그 논리가 없기 때문에 장사꾼으로서 논리가 연결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놈은 있는데 만약 요놈은 있는데 요놈이 없다. 그럼 이 도둑이거든요. 도둑. 재주 없이 뭐 가져오는데 요 도둑인데 요놈으로서 가져온다면은 전문 자객으로서 글과 학문 자객으로서 이런 걸 끌고 오니 자객 사업이 돼요. 요놈마저 없다면 요렇게 되면 오늘 요렇게 되니까 칩시다. 그랬을 때 결국은 이게 뭐냐 다단계다 이렇게 횡적인 관계든 인간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돈을 얻어내고 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요놈도 없고 만약에 이 관이 있다면 결국 맨날 부디나면서도 서방한테 돈 달라지는 거예요. 매끄럽게 이 관 재관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죠. 왜 인쇄 논리가 없습니까? 관과 매끄럽게 소통할 수 있는 인쇄 논리가 없으니까 결국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어떤 모양은 결국 재와 관에서 오고 있는데 남편 돈 잘 벌고 맨날 만나서 패는 게라니까. 여기 그 과정이 매끄럽죠. 그래서 여자에게서 인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왜? 남편과 타협하는, 남편을 끌고 오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식을 생산하는 뭐가 된다고요? 도구는 식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 팔자는요, 참 예쁘게 잘 갖추기가 참 힘듭니다. 다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자는 끝까지, 아함경에도 그런 말 나옵니다. 부처님이 그런 말이죠. 장신구 화장품이나 좋아하고, 끝내는 뭡니까? 음욕과 사욕 끝에 자식을 생산하고자, 결국은 또 남편을 소유하고자, 그것이 다 채워졌을 때 그 세계를 다 지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참 업이 두껍다. 그런 말 같아요. 여자 팔자는 그렇게 재관임식, 이 글자를 조화롭게 갖춰야 되는데, 핵심적으로 관이 빠져버리면, 서방 빠져버리면 장례잖아요. 그래서 서방 빠지면은 참, 여자 팔자는 고통스럽다. 지장간에라도 숨어 있고, 안 그러면은 배운애라도 좀 벌어져 있어가지고 서방하고 조화를 어떻게 잘 갖춘 속에서 이루면 모든 생산이 원만한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 팔자는 이게 다 있어야 됩니다. 있을 거 다 있어야 되고, 비행급 때도 때로는 있으면 좋더라. 비행급 제가 왔을 때, 어떤 분이 왔을 때도 상당하고. 자, 그 다음 편인저인이 없을 경우에 이 배에도 심하죠. 편인이라는 것은 눈치코치입니다. 눈치코치. 말 그대로 이 계모의 별택이니까 식신을 제일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식신을 활동하지 못하게 하면서 무엇인가 재를 얻으려고 하든 관을 얻으려고 합니다. 결국 편인이 없다는 건 사이드 브레이크가 없이 말고 눈치코치 비상한 재능을 만들어주는 창고가 이 편인인데, 우리 그런 것들을 없이 만들어줍니다. 또 소년에는 보통 학문, 인내, 제의논이라고 하죠. 책상머리에서 오래 붙이고 있는 사람은 편인이나 정인이 발달한 사람. 그리고 인내 노력, 지속력 이런 것들, 지속력. 그런 것들이 떨어진다. 소년에는 이 편인이 없으면 반드시 소년의 학문이나 학문적인 과정에 장애나 애로가 나온다. 그 다음 정인이 없을 경우, 그것도 마찬가지죠. 편인과 자기는 비슷한데, 어떤 글과 학문에 대한 논리가 약하다. 그 다음에 인내, 도덕심이 약하다. 그 다음 행동 성향은 정인이든 편인이든 둘 다 없으면 가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사주팔자에 그 편인 정인이 부족하고 식신상관이 발달해 있으면 그렇습니다. 항상 자기 것을 내놓는 것에 발달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소년 학문이 어디 있습니까?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공부를 텄고, 식신상관은 예술, 기술, 그 다음 체육, 스포츠, 예기체 분야. 제일 먼저 이제 없는 것부터 찾아놓고, 이게 없는데 이게 있다면, 그러면 여자들이 이렇게 돈을 쓸 때, 물건을 사든지 돈을 쓸 때, 이 편인적인 없는 사람들은요, 산다 하면 팍 사버리거든요. 산다 하면 팍 사버리기 때문에 이 편인적인이 없다는 것은 인내와 기다림을, 제어의 논리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그 신앙심이 강한 사람도 생깁니다. 편인적인이 부족합니다. 직업의 메커니즘에도 보통 무식하게 본다면 증이 없다. 한마디로 빛나는 어떤 자격증, 빛나는 학위가 없다는 것이죠. 빛나는 학위가 없다. 인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수가 없다는 것은 대체로 뭡니까? 인수는 전에 설명했지만 보통 살아가는 그 구조물 중에서는 집과 같은 역할이고, 집과 같은 역할이 자기가 쉬는 곳이 정과 택이거든요. 자기 집 기본적인 터전, 그곳에 와서 전부 다 행동을 멈추고 쉰다는 것이죠. 다시 힘을 얻고. 그래서 그 인수가 없다는 것은 부동산 전택 또는 문서 형태의 재산이면 약하다. 그리고 그게 없으니까, 집이 없으니까 또 전전, 주거의 전전이 자주 있고.
그래서 편인 정인도 버릴 게 없고 편산 정인도 버릴 게 없고 다 버릴 게 없습니다. 요즘은 미경급제도 살아가면서 우리 고통을 주긴 하지만 운을 비경급제 운을 쉽게 뛰어넘게 하는 논리로서요. 또 식신상관이 있으면은 그 기운을 다 하게 해줍니다. 없는 것은 필요 없는 건 한 글자도 없습니다. 없는데 없다는 거는 거의 이런 생각이 되죠. 아까도 설명했지만 여기에 있지만 있다는 것과 여기에 없다는 것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반대편에 있으니까 자기가 사라지는 궤도는 요런 궤도, 요 궤도 속으로 살아가는데 여기 반대편에 있으니까 끊임없이 팔자 밖에서 구하고자 한다 이거죠. 팔자 밖에서 구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것이 잘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운에서 잠시 보충되었다면 운에 의한 것이요. 인위적인 노력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운이 보조하고 있지 못하면 결국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죠. 물이 부족하거나 또는 없었기 때문에 물에 대한 논리가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치기 당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웬만하면 팔자에 목이 없는데 목이 왔을 때에 함부로 무조건 좋다라고만 말해서는 안 된다. 좋은 줄 알고 쫓아갔다가 도리어 고통만 당하더라. 그럼 팔자는 편제가 없는데 편제 골목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 좋다 해가 띠졌는데 결국 막판에 가가지고 버는 거 싹 다 밀려있더라 이 말이야. 주식 해가지고 실컷 벌었는데 편제가 머물러 있을 때는 벌었는데 결국은 편제는 싹 다 나가고 결국은 그때 되더라. 도리어 마음에는 하루는 기쁨을 얻었다가 도리 고통을 나가는 거예요. 이 편제를 어찌 좋다. 그래서 특히 박재환 씨가 선하는 책에는 이제 이걸 없다로는 하고는 뭐 어떤 면에서 통한다만 이런 거죠. 만약에 편인을 쓰는데 정인이 오면 편인을 쓰고 있는데 그 미영여강이라는 부분에 보면 이거는 일종의 혼자법이죠. 혼자법이라는 것은 정인이 있는데 편인이 왔을 때 어찌 되겠느냐. 정인이 있는데 팔자 안에 있는데 편인이 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 그 화가 100가지가 된다. 기화가 100단이다. 정인용에 정인을 쓰고 있는데 말팔자 안에서 이걸 용식을 쓰고 있는데 편인이 왔을 때는 그 화가 100단이다. 그 다음 편인을 쓰고 있는데 정인이 오면은 100화가 만발이다. 100가지 꽃이 한꺼번에 다 피나. 그래서 요 편인을 원래 쓰고 있던 사람은 정인을 만났을 때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또 편인 쓰고 있는데 편인을 만나다가 또 고통을 안 나가지고 편인은 어차피 어느 정도 눈치 코치밥을 먹어야 됩니다. 보시를 당하고 있는 상태니까 인공생산이나 비상한 기술을 표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편인을 보았을 때는 끄떡없다. 그리고 정인을 만났을 때는 더더욱 없다. 근데 정인을 쓰는 사람은 식신을 괴롭히는 것은 아니니까. 정인을 쓰다가 편인을 쫓아간다. 그때에 당하는 고통은 심하다. 이것도 이제 없다로는 하고도 괜찮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번사법이 정제를 쓰는데 편제가 왔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 또 편제, 예를 들어서 정제, 팔자는 정제가 들어있는 사람이 편제를 오늘 만났죠. 총각 때. 그럴 때 그 여자를 놓고 갈등하게 됩니다. 예전부터 사귀어온 여자가. 그 다음에 또 보기에 막 깜찍한, 첩같이 귀여운 그런 여자를 두고 갈등 끝에 결국 이 편제가 풀리면서 이 여자를 편제를 포기하고 결국 정제를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편제만 팔자에 들어있고 정제를 만났을 때는 족이 내 마누라인데 족이 내 뺏어 물론 갈등을 일으키겠죠. 갈등을 일으키는데 결국은 정제가 끝나면 결국 편제를 돌아오더라. 그래도 이 가시나 이게 내가 팔바라에 좋다. 이렇게 이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자는 정관을 쓰고 있는데 현관이 오면은 반드시 이 내정에 시달린